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11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5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달다 라는 의미의 감부가 되겠습니다. 감부를 쓰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심하다 라는 의미의 심자, 자기 자신, 즉 달다 라는 의미의 감자가 있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한자는 심하다 라는 의미의 심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하다, 정도가 지나치다 라는 의미의 심자가 되겠습니다. 심하다, 정도가 지나치다 라는 의미의 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는 삐쳐 올리는 거죠.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정도가 심하다 라는 의미의 심자가 되겠습니다. 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기대한 정도를 넘어서다. 여기서 심하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도 과분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런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사이에서는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한 정도가 극에 달하다라는 것으로 아주 심하다라는 뜻이고요. 격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아주 격렬하게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극심하다는 그냥 평가를 할 때 심한 정도가 극에 다르다라는 뜻인데, 이 격심하다는 아주 공격적인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막심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심하다. 심대하다, 이거는 마음 심자가 아닙니다. 이 심자입니다. 아주 심하고 크다. 그 심한 정도의 크기가 아주 크다. 심약하다, 아주 약하다. 심심한, 깊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이 한글 문해력 강좌를 개설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심심한이라는 말 때문이었죠.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심심풀이로 사과한다 라고 엉뚱하게 말꼬투리를 잡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사이가 얼마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이인지를 아주 절감하게 됐고, 그러한 것들을, 그런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 우리나라 단어가 어떤 뜻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라는 의미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죠. 심지어 그것조차도 라는 뜻입니다. 이 심지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조차 나한테 공격하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심지어는 뭐뭐조차도 설마 너까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심란하다,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마음 심자가 아닙니다. 심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를 쓰면 마음이 어지럽고 어렵다,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지만,
이 심란은 도전해서 그것을 견뎌내거나 또는 관철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불효막심, 요 막심이라는 것이 이제 말로 이루 형언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 불효 앞에 불효라고 하는 것은 불효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에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불효를 썼다 그러면은 불효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 불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한테 막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한자, 오늘의 두 번째 한자는 운자가 되겠는데요. 작동하다라는 의미의 운자입니다. 그래서 운자는 이게 군대라는 의미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이 군대라는 의미에다가 책받침을 하게 되면 운자가 되는데 이건 작동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운하면 작동하다 또는 작동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자가 들어가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한번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운이라는 의미, 또 하나는 작동하다라는 의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나한테 유리하게 진행되다라는 뜻입니다. 운 좋다라는 말과 행운이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특정한 조건으로 태어나서 특정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동양, 특히 한국의 샤머니즘적 그 종교관에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하는 것이 정해졌다 태어날 때부터라는 강한 그 종교심을 가지고 있죠. 그 말에서 이제 따라 나온 단어죠. 운전하다 어떤 기계 또는 물품을 작동시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특히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게 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행하다 라고 하는 것은 왔다 갔다 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버스를 운행하다 그러면 셔틀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쪽 시점에서 저쪽 종점까지를 갔다가 다시 저쪽 종점에서 다시 이쪽 시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운행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기계를 작동시켜 가지고 쭉 일이 진행되게 하는 것도 그냥 운행이라고 합니다. 꼭 셔틀 상태가 아니라도 운반하다 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운영하다 어떤 조직, 기관, 단체, 회사 또는 어떤 프로그램, 꼭 기관이나 이런 게 아니라도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것을 운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운영이라는 의미 안에는 자원 또는 재원을 조달하고 배분하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함으로써 그 목적하는 바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히 신체적 그 물리적인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노동이 아니고 신체의 건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운동화는 운동할 때 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발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운동화를 평소에도 신죠. 그러나 이제 운동화는 통상 세 가지와 구분이 되죠. 하나는 구두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은 이제 포멀한,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구두로 보고, 이제 고무신이라고 해서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가격이 저렴한 그런 용도의 이제 신발임에 반해서 운동화는 특정 운동, 예를 들어서 등산할 땐 등산화, 뭐 탁구를 칠 때는 탁구화, 축구를 할 때는 축구화, 골프를 할 때는 골프화, 이런 식으로 특정 운동의 목적에 맞게 제조된 신발류를 운동화라고 얘기를 하죠. 운동장은 운동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필드를, 그 마당을 얘기합니다. 통상 이제 그 운동장은 운동 목적뿐만이 아니고 모임, 전체 구성원이 모임을 하는 장소로도, 야외에서 모임을 하는 장소로도 쓰이게 되죠.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제자가 되겠는데요. 차례, 순번이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대나무라는 의미의 죽자죠. 죽자 밑에 이제 제자가 마무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삐쳐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긋고 마지막으로 삐침을 하면 차례라는 의미의 순번이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총 11획에 해당하는 제자는 순번, 차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면 가장 먼저 또는 가장 뛰어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제일, 그러면 공사장에서 공사 진척하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손상을 입지 않는, 또는 재해 사고에서 사망까지를 당하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안전제일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있죠. 천하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길 데가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낙제라고 하는 것은 통과할 수 있는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학습을 한 뒤에 이제 그 승급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을 때 거기에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고, 낙제생이라고 해서는 이제 유급 대상자를 뜻하죠. 해당 코스워크를 원활하게 통과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과정을 수료해야 되는 학생을 낙제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3자는 어떤 업무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당사자죠. 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이 일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원급제는 이 급제라고 하는 것이 이 낙제의 반대죠. 통과,
또는 합격이라는 뜻이에요. 급제가. 근데 장원은 1등이라는 뜻입니다. 수석으로 합격했다라는 뜻이고요. 제1 하면 요 다음에 요 숫자가 순번을 가르칩니다. 제1 그러면 첫 번째, 제2 그럼 두 번째, 제3 그러면 세 번째 이런 뜻이죠. 제1 운동 법칙은 뉴턴이 얘기한 제1, 2, 3 운동 법칙을 얘기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1, 2차 세계대전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죠. 월드 워 2 또는 세컨 월드 월이라고 하는 세계 2차 대전을 얘기하고 있죠. 제7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이란 뜻이죠. 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이 첫날이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7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개신교의 교단. 우리나라에서는 제7 안식일 교일을 정통교단에서는 조금 이렇게 비껴 세운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라고 할 때 요 제7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흔히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크레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